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포도를 같이 그리려고 해요. 왜 포도를 선택했냐면 여기 포도 한 알만 연습을 하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포도 전체를 완성해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포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원에 대한 이해로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그릴 때 원형에서의 조금 더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손쉽게 그림을 이어서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이 이 포도를 그려보도록 해요. 포도를 그린다고 했을 때 포도는 이렇게 도화지에서 이 틀이 여기 있는 틀이에요. 그러면 내가 포도를 완성한다고 했을 때 이 간격과 이 간격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포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 넣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포도를 먼저 위치해 두고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포도의 알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중심이 되는 포도를 이렇게 몇 가지 그리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그리면 포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포도를 그리실 때 지금 단계,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포도를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포도를 대략적으로 위치만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걸로 완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포도 알을 예쁘게 그리시는 것들을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형태가 완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밑그림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예쁘게 그리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그렸지만 나중에 이렇게 그리게 되면 형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예쁘게 그렸던 포도를 지우기가 되게 아쉬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형태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번, 2번, 3번의 순서대로 잘 차근히 구도를 잘 잡은 다음에 예쁘게 그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포도 알을 그릴 때는요. 여기 포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포도 알이 동그랗게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리다 보면 포도 알이 딱 예쁘다기보다는 약간은 기울여지거나 어디가 형태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포도가 정원은 아니거든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조금의 모양이 길게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길 때의 모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형으로서 예쁘게 변형이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포도가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다거나 울퉁불퉁한 이렇게 포도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시면 예쁜 포도가 완성되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예쁜 포도로 완성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멋진 그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 뒤에 있는 포도를 그릴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자,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 내가 여기 있는 포도가 주인공인데 얘 포도보다 얘 뒤에 포도가 커지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커졌어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포도가 중심적으로 가장 크고 나머지는 뒤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뒤에 더 큰 포도 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원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는 조금씩 작게 그리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포도로 그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보다는 조금 더 작게 그리고 포도를 그릴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잊지 마시고 여기에도 포도 뒤에 가려져 있잖아요. 가려져 있는 포도를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리신다면 이 포도 알이 정말 예쁘게 완성이 돼요. 여기서부터도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반원을 이렇게 계속 맞추려고 하시기보다 이렇게 포도를 그리시면서 아, 여기 뒤에 이렇게 숨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전체를 그리면 이 포도가 훨씬 더 탱글탱글하고 예쁘게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살짝 지우시는데요. 자, 보시면 지워도 잘 안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 와서는 필압을 살짝 빼서
여기 와서는 필압을 살짝 빼서, 필압이라는 건 진하게 그리고 흐리게 그리고 흐리게 그리고 진하게 그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살짝 그리고 밑에서는 좀 진하게, 이런 것들의 강약을 조절을 하면 여러분들이 포도가 자연스럽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이 포도를 잘 완성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6B로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게끔 연필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수채화에서는 이게 흑연이 묻어나서 이렇게 제가 지우면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2H나 H 연필을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같이 그려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포도의 전체적인 틀을 잡고요. 기울기는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포도알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하게 긋지 않고, 이 정도에 매달려 있겠다, 여기 있겠다,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이제 다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큰 거 여기 있고, 이렇게 두 개, 오른쪽에 이렇게 포도 이렇게 그리면서 내가 여기 안에 포도를 몇 개 넣을 수 있는지,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정도면은 포도가 잘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세세하게 그림을 좀 그리시면 돼요. 자, 우리 그림을 그릴 때는 가장 주인공이 되는 건 여기예요. 그러면 제가 표시를 해 놓으면 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주인공이 되는 포도 알부터 아까 전에 필압을 잘 생각해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예쁘게 다 이렇게 긋지 마시고 필압을 조금 사용해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어떤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한 부분이 나오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선이 잘 보이지 않고 여기는 진하게 보여요. 이런 것들이 필압을 통해서, 이 알이 꼭 이렇게 진하게 그려야지 포도알은 아니니까, 이런 스케치만으로도 완성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포도 알을 이렇게 하나를 그렸어요. 예쁘게 완성이 됐는지 보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그리면서 잘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포도와 이 포도 알이 크기가 좀 비슷해야 돼요.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지 않게. 조금 더 큰 것 같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금 더 줄이고, 그리고 이 포도와 이 포도 사이에는 조금의 간격이 있네요. 그리고 이 포도와 되게 맞닿아 있어요. 근데 맞닿아 있지만 이 포도가 먼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포도도 연결되는데 뒤로 조금 넘어가면서 이렇게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가면서 있는데 이 포도보다는 조금 더 나와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립니다. 자, 어느 정도 포도가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 달려 있는데, 이쪽에 달려 있는데요. 얘가 그것보다 많이 나오진 않고 이렇게 뒤로 넘겨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형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요 형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위로에서는 얘가 여기에서 조금 더 맞닿아 있고 조금 작은 포도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작게 완성이 되고, 얘는 얘보다는 튀어나와 있어요. 우리가 입체적으로 봤을 때 포도가 이렇게, 여기가 꼭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거 튀어나온 부분,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포도를 더 앞에다 둘 것인지 뒤에다 둘 것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 하나하나씩 다 예쁘게 공들여 가지고 시간을 할애하셔서 그리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스케치하는 시간을 많이 두시지 않는 걸 저는 조금 권해드리거든요. 사실 스케치하는 데는 그렇게 내가 2시간을 그리나 30분을 그리나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정교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대략적인 형태만 좀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즐거우려고 그리는데 몇 시간 동안 내가 완벽하게 똑같이 그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사진을 찍는 게 사실 더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느낌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한 가지 이거 너무 오래 붙잡고서 있지 마시고 내가 대략적인 이 형태를 좀 잡으려면 요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사실 저도 어디를 그렸는지 감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리던 포도알이 이 포도알이 맞는지 아니면 저기 있던 포도알인지 헷갈릴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포도를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자꾸 똑같은 게 나오니까 이게 저 포도인가 이게 저 포도인가 헷갈리신다고 어려워하시는데 그건 누구나 갖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제 헷갈리니까 여기다 1, 2, 3 이렇게 써두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서 구분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써놨던 숫자가 잘 안 지워져서 되게 고생하시는 부분을 봤어요. 나만 보게 표시를 해놓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하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에 맞닿아서 표현하는지를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포도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좀 포도 같나요? 네. 근데 여기 포도가 조금은 이상한 것 같아서 조금 몇 가지를 전체를 보고 수정을 할게요. 여기 포도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이렇게 있고 사실 여기 뒤에도 이제 포도가 이제 아마 있을 거예요. 포도알이 이제 탱탱하게 열려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심이 되는 부분을 잡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가지, 줄기 이런 부분을 사실 놓치기가 쉬워요. 어떤 부분을 놓치기가 쉽냐면 이 두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두께가 너무 얇거나 너무 굵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내가 잘 살피면서 어느 정도로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위로 내려갈수록 여기가 얇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얇아지는 거를 잘 기억해서 그려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도 여기 둘레 여기 두께가 밑으로 나갈수록 얇아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포도가 가지에서 열매나 이런 흙집들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완성하시면 됩니다. 포도의 잎은 이렇게 뒤집어 있는 잎이 표현이 됐는데요. 끝이 이렇게 생기고 이게 약간 이런 형태의 잎으로 생겼어요. 잎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묘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자세히는 묘사를 안 할 텐데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를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면 스케치는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도를 이제 채색을 하면 자, 포도의 색깔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내가 무슨 색 포도를 만들 것인지 생각을 먼저 하신 다음에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포도가 자줏빛도 나지만 보라색빛 나는 포도를 더 중심으로 그릴 예정이에요. 자, 울트라마린 맨 처음에 물을 많이 풀어요. 그래서 물감을 많이 만들어 놔요. 여기에 포도를 다 색칠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옆에나 다른 종이에 이런 포도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또 옆에다가 파란색에다가 빨간색을 섞으면 우리 포도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런 색 포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약간 요런 색 포도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가지를 이렇게 팔레트에다 만들어 놓으면 어떤 포도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떤 포도색을 만들 수 있는지 감을 잡아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포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색에다 무슨 색을 섞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쉽긴 한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한번 섞어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섞다 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포도색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도 종류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 옆에 있는 빨간색을 섞으면 아까와는 조금 더 다른 포도색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만들게요. 조금 자줏빛 많이 나는 포도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섞어 볼게요. 자, 이 색도 있으면 포도가 잘 예쁘게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포도를 만든다고 하면, 포도를 그린다고 하면 이 색깔 한 색만 계속 쓰거든요. 아니면 이 보라색을 그대로 써요. 사실 보라색만 그대로 써도 포도는 완성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색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가지 색 정도만 섞어도 훨씬 더 예쁜 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채색을 할 거예요. 우리가 채색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물을 묻혀서 포도알을 채색을 하는 거예요. 자, 포도알을 이렇게 물을 묻혀서 채색할 때와 물을 묻히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라색을 그대로 써서 하면 여기에는 그대로 물이 묻지 않은 상태로 포도를 완성할 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붓에 물을 풀어서 이렇게 완성되는 형태고, 여기에는 물을 묻혔죠.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을 조금 더 완성할 수 있어요. 수채화의 물 번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여기에서 포도를 색칠할 거예요. 포도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가장 밝고 여기가 중간 톤 어둡고 여기는 반사광,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밝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어둡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비워둔다고 생각하시면서 채색을 하시면 포도는 예쁘게 완성될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물을 바른다고 했죠. 제가 여기 뒤에 있는 것부터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이 뒤에는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부분이에요. 자, 맨 처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이쪽에 있는 가져와서 이쪽에다가 물 넣고 자,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색을 이제 옅게 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칠할 때 이쪽 뒤에 부분은 이렇게 맞닿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얘가 이제 묶어줄 거기 때문에. 근데 앞에 부분은 이 포도 칠했으면 여기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포도알 그 위에 하나 건너서의 포도알을 채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색을 깔게요. 또 물을 칠해서 어둠을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어둠 조금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둠 잡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조금씩 포도가 채색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경계가 생기지 않게 물로 살짝 풀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를 동안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거 다시 칠할 거예요. 자, 여기 뒤에 부분 하이라이트는 나중에 하고 이 앞부분은 채색을 하는데, 지금 이 물색이랑 이 붓이 물이 이 정도 톤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색을 안 섞으셔도 이 정도 톤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밑색을 얇게 올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칠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포도를 색칠한다고 했을 때 물칠을 하고 나서 조금 시간 전 여유를 둡시다.
지금 제가 여기다 물칠해주고 그 다음 여기 밑에다가 물칠을 했는데 요 선의 경계에는 물을 닿지 않게 이렇게 물칠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닿으면 이게 번져서 나가니까 그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제 주인공을 채색할 때는 붓의 크기를 조금 줄이셔서 채색을 하시기를 네, 권해드려요. 아까 요새 울트라마린에 색 가져와서 조금 더 묽게 한 다음에 붓에 물을 빼고 여기 칠할게요. 아까 윗부분 많이 남겨놓고 이렇게 아랫부분 너무 색이 안 나와서 조금 더 진하게 자, 포도를 그릴 때 포도 알이 경계가 넘어가지 않게 자, 붓을 깨끗이 빨고 여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줍니다. 자, 경계를 예쁘게.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물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포도 알이 예쁘게 완성되고 있어요. 자, 여기 물칠이 조금 말라가지고 다시 물칠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물칠을 할 때에도 이 아까 전에 내가 예쁘게 그린 그 선 안에서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예쁘게 그렸는데 다시 물칠을 할 때 물칠을 깨끗이 안 하고 그 선을 맞추지 않으면 포도가 다시 미운 포도가 되니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여기 포도가 이렇게 물이 묻혔을 때 바로 물을 묻혔을 때 위에 올리면 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머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다른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올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씩만 올려도 쫙 번지죠. 여기 좀 머금었어요. 얘는 좀 물기가 있죠.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게 포도가 얘가 위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물을 묻혀서 지금 깨끗한 상태니까 위에 있는 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붓을 빨아서 다시 하얀색 이렇게 위로 아래에서 여기는 밑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물이 너무 많이 따라 올라간다 그러면 깨끗한 걸로 이렇게 아래로 닦아 내리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너무 진해졌다 하시면 이렇게 살짝 닦으시면 밑에가 투명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반사광처럼 깨끗하게 닦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색이 조금 많이 빠졌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쌓아서 올리는 거예요. 자, 포도알은 이렇게 계속 반복이에요. 아까 여기 어두운 부분을 계속 칠하면서 쌓아서 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쌓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경계 부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깨끗이 다시 물 빨고 여기 하얀색부터 이렇게 움직이면서 경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포도알을 완성해 나가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경계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색 아까 만들어준 색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채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마르니까 색이 빠지죠? 그럼 그 위에다가 또 이제 얹어서 채색을 할 때 아까 칠했던 면적을 칠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부위를 칠하는 거예요. 점점 어두운 부위를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다시 풀고 또 경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여기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포도의 느낌을 계속 내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옆에 포도도 물칠을 해가면서 채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물칠 여기 아직 안 말랐으니까 번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포도를 채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도에 이렇게 색을 많이 담아놓은 이유가 계속 만들다 보면 다른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색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색을 미리 만들어 놓고 채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속도를 감을 찾으시면
아, 내가 몇 개 정도는 같이 할 수 있겠다 하시면 이렇게 두세 개를 묶어서 같이 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손이 빨라서 나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 개씩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아직까지 잘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개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내 속도에 맞춰서 해 나가시면 됩니다. 포도의 사진에서는 약간 보랏빛이 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파란색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느낌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많이 보시게 되면 그 그림에서의 색깔을 먼저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 인식한 색깔이 진한 색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색을 칠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칠한 색을 그대로 칠하기보다 이렇게 먼저 초벌색이 깔린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칠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합니다. 자, 이렇게 포도를 전체적으로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위에 색을 조금 더 얹어 볼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경계를 만들었는데요. 이 경계는 제가 물이 번지지 않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계속 남겨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색깔을 조금씩 얻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색의 감을 잡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경계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없애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포도 이렇게 해서 색깔 넣고, 자, 여기 포도도 이렇게 해서 같이 없앱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에 어둠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같은 색으로 조금 묶어줄게요. 보라색 계열로. 그리고 여기는 밝은 부분이니까 여기 뒤에 부분만 이렇게 어둠으로 묶어주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어둠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도의 덩어리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묶어주고, 얘도 사실 밝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기 아랫부분, 여기 위에가 밝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자, 우리가 포도의 하나에서는 여기가 밝고 이렇게 되지만 전체에서는 여기가 밝은 거예요. 밝고 중간 톤 어둡고 여기가 반사감,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기가 밝고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디테일을 만들어 갈 텐데요. 디테일을 만들어 갈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만드신 물감에서 물을 많이 섞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야지 형태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수채화라고 해서 계속 물을 많이 쓴다고 해서 깨끗해지고 예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물의 양을 조금씩 조절해 가시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빨간색도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밑에 올리고요. 얘가 맨 위에 있으니까 이 형태도 이렇게 잡아가세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포도의 형태의 색이 안 이쁘게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하면서 끝을 색을 이렇게 올리면서 예쁘게 포도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색들을 계속 써가면서 포도를, 포도 아래도 밝은 색은 조금 밝은색 톤으로 이렇게 묶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물을 빨아서 그라데이션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밑에 있는 거를 계속 끌어다 쓰면 이 밑에 있는 색을 끌어다 쓰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빼는 거예요. 다시 물 깨끗이 빨고 위에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때려야지 얘가 이렇게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도알을 계속 완성해 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기 밑에는 조금 어두우니까 이렇게 밝지만 어두운 부분, 뒤에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빨간색 부분을 조금 더 섞으면 여기가 조금 더 튀어나오는 것 같죠? 빨간색은 난색이라서 저 튀어나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채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뒤에도 다시 밝은색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도 경계니까 이렇게 또 붓 깨끗이 빨고 이렇게 문대서 아래로 그러면 이렇게 포도가 완성이 돼요. 자, 우리가 어두운 부분 계속 이렇게 찾아가면서 포도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재밌고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지만 찬찬히 완성하시다 보면 이렇게 완성이 예쁘게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포도를 이거 했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별로네, 그럼 옆에 있는 포도 잘 해볼까 하시면서 계속 완성하시다 보면 이렇게 멋진 포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올리시는 거예요. 자,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일부러 이런 빈 공간을 둬서 포도가 조금 더 빛이 비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도 이제 밝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끝에만 놓고 이렇게 네모를 그리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모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를 빨간색 계열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두운 계열 해서 여기 밑에를 이렇게 깔면 포도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예쁘게 보이세요? 이렇게 포도는 사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포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 네모를 너무 많이 만들면 사실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개만 이렇게 앞에 보이는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포도는 작기 때문에 붓을 조금 자주 빨고 이렇게 채색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거의 다 채색이 돼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어디를 더 해야 될지 이제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는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의 완성이다 하면 지금 초벌 단계, 지금 여기 묘사 단계 이렇게 마지막 단계가 있으면 여기서 한 요 정도의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것들 이제 점점 찝어가는 것들을 봅시다. 이제 어두운 계열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두운 계열에서 아까 썼던 울트라마린 그리고 보라색이나 빨간색 내가 썼던 거 너무 튀지 않는 거 너무 색이 동떨어지지 않는 색으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두운 색을 만드는 이유는 어두운 색을 통해서 내가 포도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물이 거의 없죠. 물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지금 보셨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물이 자꾸 움직이는 정도 그 정도만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얇게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얘로 어디를 하냐면 포도와 포도의 경계예요. 자, 포도와 포도와의 경계는 요 밑이죠. 이 그림자가 지는 곳 여기를 채색하시는 거예요. 자, 포도와 포도가 있을 때 여기 경계에 여기를 칠하는 거예요. 여기를 다 이렇게 칠하면 선이 거지니까 요 부분, 여기 어두운 부분 이렇게 선으로 칠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봤을 때 또 처음부터 이렇게 찍지 마시고 우리 뒤에부터 갑시다. 자, 여기 경계 있죠? 자, 그리고 여기 포도가 생기는 부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경계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는 포도가 여기 뒷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뒷부분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경계. 요 끝은 이렇게 선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선 면적으로 하고 하거든요. 면적으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4-5개 찍었다. 그러면 더 찍을 때가 많지만 물을 깨끗이 빠세요. 그 다음에 물기를 없애고 여기에 요 경계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내가 선을 그은 부분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절대 건들면 안 되고 여기를 밑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고 맑게 표현이 돼요. 자, 이렇게 풀어줄 때 너무 많이 풀지 말고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끝에는 말고 이 끝부분만. 자, 여기도 끝에는 말고 여기 끝부분만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색을 좀 어두운 색을 가지고 와서 물기 빼고 여기를 이렇게 그라데이션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도 그라데이션을 조금 넣어줍니다. 다 따라서 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살짝 경계가 있는 부분만 또 이렇게 넣어줘요. 그 다음에 물을 빼서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지그재그 하면서 물을 풀어줘요. 자, 그러면 여기에 경계가 나오면서 뒤로 넘어갔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어디를 더 해야 되는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둠을 찾아 나가면 되는데 어디를 어둡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포도를 더 칠하거든요. 근데 포도는 지금 충분히 예쁘게 완성이 되고 있으니까 포도 말고 그 경계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게요. 아까처럼 5개의 포인트를 또 찝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찍지 말고 이렇게 세모 모양처럼 여기도 경계를 끝이 뾰족한 붓을 통해서 자, 여기도 뒤에가 포도가 아래 있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어둠으로 처리를 할 때 이렇게 면적을 칠하고 또 여기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조금 더 어둡겠죠. 이 어둠을 잡을 때 이 포도 알을 조금 더 만질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포도알 몇 개를 망쳤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만두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뒤에 이렇게 어둠이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조금 더 어둠이 있고 자, 이게 어둠이 있다고 해서 계속 찍다 보면 포도가 너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이렇게 쫙 봐가면서 또 이제 이렇게 깨끗이 빨고 아까처럼 조금 가져와서 물 많이 붙여서 이렇게 이 부분 건들지 말고 이 밑부분으로 해서 푸는 거예요. 자, 여기 밑부분은 풀 데가 없어요. 그럼 조금씩 영역만 자, 이제 이렇게 계속 어둠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도 해볼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천천히 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를 하시면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더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이게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얘에서 중요한 건 여기 포인트들인데 우리가 조금 남았어, 이것만 더 하고 이것만 더 하고 이것만 더 하고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계속 묘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묘사를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원근감도 생기고 주인공인 포도를 드러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디를 더 해야 되는지를 더 꼼꼼히 하시기보다는 그대로 마무리를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포도가 조금 더 완성스럽게 마음에 들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이제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진에 있는 포도는 이제 그만 보세요. 그만 보시고 우리가 사진을 똑같이 그리려고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느낌대로 여기 포도를 담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진과 비교해서 어디를 더 해야 되지? 어디를 더 넣어야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 사진은 접고 여기 포도 안에서 내가 자연스러움을 찾으시면 돼요. 자, 내가 조금 어색했던데 아니면 이렇게 경계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 아니면 색깔이 조금 더 튀는 곳이 없는지 아니면 포도 모양이 조금 더 예쁘지 않은 곳은 없는지를 계속 이 안에서 찾아서 표현하시면 이 포도 안에서 자연스러워지지 이제 어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면서 계속 사진의 포도를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중요한 곳을 자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어두운 곳 여기를 계속 찾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 색깔이 조금 빠졌으니까 조금 더 찾고 색깔이 빠졌으니까 조금 더 찾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포도가 완성이 되실 거예요. 포도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배경을 완성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뭇가지를 이 포도 줄기를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무색으로 칠하거든요. 근데 정말 자세히 보면 갈색이 아니라 녹색이에요. 우리가 여기 칠해야지 하고서 갈색을 만들어서 칠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녹색 기억하셔서 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을 만드신 다음에 물기를 빼서 여기는 거친 느낌으로 이렇게 완성할 거예요. 자, 여기 경계 풀어서 풀고 여기도 여기 윗부분 풀고 푼 걸로 내려와서 여기 경계 풀고 푼 걸로 내려와서 마무리 이렇게 풀어서 마무리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갈색 조금 더 섞어서 여기 부딪히는 부분 맞닿는 부분 상처난 부분들을 조금씩 갈색깔 어두운 색깔 이렇게 물이 묻어 있을 때 표현하시면 어두운 부분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은 어두운 색깔로 인디고나 아니면 세피아나 이런 거 어두운 색으로 너무 색이 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여기 포도알을 빼먹었어요. 자, 빼먹은 포도알 다시 이렇게 챙기면 됩니다. 자, 보라색 멀리 있는 거니까 이 정도도 충분해요. 자, 우리 뒷배경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포도가 훨씬 더 튀게 만들려면 아까 전에 포도알을 잘 살리기 위해서 이 어둠을 깔았죠. 얘 포도가 잘 살기 위해서 뒤에를 깔 겁니다.
물을 깨끗이 비워올게요. 여기가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아요. 해가 이쪽에서 오니까. 그럼 이쪽 부분을 어둡게 처리를 하면 이 포도의 밝은 부분이 더 튄다고 볼 수 있겠죠. 포도를 넘지 않게 물을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포도에 닿지 않게 물을 충분하게 많이 묻혀줍니다. 종이가 먹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칠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셔서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는 동안 우리는 배경색을 고르는 거예요. 자, 포도가 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고 뒷배경은 초록색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렇게 뒤에 다른 포도가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관돼서 만들어주면 훨씬 더 이 포도가 산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다른 색도 만들어주는 거. 여기도 이런 색들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 위에 잎은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포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씩 하시다 보면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으로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포도가 어떤지 참 궁금하네요. 어떤지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셔도 참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 행복한 그림 그리시고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완성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